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코드번호 091990, 현재 시각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9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개발하는 바이오시밀러를 해외 시장에 독점권을 갖고 판매를 하고 있는,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결과적으로 셀트리온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동돼서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번에 2분기 실적에 셀트리온이 매출액이 4,288억, 영업이익이 1,818억, 순이익이 1,386억이 나왔는데 창사 이래에 가장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좋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셀트리온이 만들어내는 이 약을 국외에 판매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있을 거로 보는데,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지금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치료제인 뭐 램시마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램시마 SC 있죠. 이번에 램시마 SC, 그 다음에 이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3월에 그 유럽 의약품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했거든요.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허가 심사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허가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유럽 시장부터 판매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휴미라의 시장 규모가 연간 한 24조 원 정도, 뭐 23조, 24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로 형성한다고 그러면, 지금 뭐 램시마도 있죠. 램시마 SC 있죠. 트룩시마 있죠. 허주마 있죠. 이 네 가지가 지금 바탕이 돼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년에 휴미라까지 승인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매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은 있겠죠. 시간은 있겠지만은 기존 4개에 추가적으로 내년부터 휴미라까지 판매가 본격화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매출 파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미라예요. 내년 이제 상반기부터 판매가 되는 휴미라. 여기다 좀 적어드릴까요? 이제 3월 달에 휴미라가 올해 3월이죠. 3월에 EMA 유럽 의약품청에 휴미라 이제 그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에 이제 허가가 나오면 판매가 되겠죠. 시장 규모는 대충 한 23조에서 24조 원, 한 24조 원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게 결국에 자가면역 치료제 쪽에서는 램시마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램시마 SC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항암제 쪽에서는 트룩시마가 있겠고, 이게 혈액암이죠. 혈액암 치료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틴은 아니 연구 개발이죠. 이제 허주마는 유방암 치료제고요. 유방암하고 위암 치료제. 요 정도가 지금 요거는 이제 자가 면역 치료제는 램시마 SC고, 요거는 이제 항암제죠. 항암제이기 때문에 지금 요 네 가지에서만 해도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유럽 시장에서는 램시마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SC도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3월 출시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효과가 류마티스 관절염에 플러스 염증성 장 질환, 이것까지 지금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이 치료제를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고, 트룩시마 같은 경우도 유럽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는 됩니다.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주마 같은 경우는 19% 정도의 미국 시장, 그 유럽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솔직히 유럽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큰데 지금 이 네 가지 정도에서만 해도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은 유럽 시장 플러스 미국 시장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바스틴, 이거는 이제 대장암 치료제예요. 대장암 치료제고, 요것도 이제 항암제죠. 지금 임상이 3상 진행 중입니다. 결국에 이제 한 2021년부터 이제 뭐 좀 허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있는 게 졸레어죠. 졸레어, 그 다음에 스텔라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졸레어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두드러기, 뭐 이쪽에 글로벌 3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거는 시장 규모만 해도 한 3, 4조 원 정도 나옵니다. 3, 4조 원 정도 시장 규모만 해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스텔라라 같은 경우도 자가 면역 치료제인데, 이건 이제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요. 시장 규모는 한 8조 원 정도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휴미라는 내년에 내년 상반기 정도 요게 이제 판매가 본격화된다면, 결국에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치료제 플러스 추가적으로 4개 정도가 더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결국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이 좋아지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기존에 있는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 플러스 추가적으로 한 4개 정도가 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18년 이후로 줄곧 하락 추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올라오면서 추세 상승을 좀 그려가다가 요 한 6월 달부터는 다소 좀 정체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셀트리온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소식 속에서도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인 모습인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성장성이 충분히 기대는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결국에 이 종목에 대한 걱정보다는 시장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9월 15일이에요. 9월 15일부터 공매도 제한 조치가 일단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연기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연기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만 아직까지는 9월 1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만약에 공매도 제한 조치가 풀리면 외국 놈들, 결국에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이 공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도 공매도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매도 제한 조치로 인한 가격 조정에 대한 이런 공매도 조치가 풀리면서 가격 조정에 대한 이제 이런 불안감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쯤에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13일이죠. 옵션 만기일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옵션 만기일에 다음 달에 공매도 제한 조치까지 풀리면 아마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조정에 대한 영향을 종목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제 시장의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이제 추세적으로도 아직 살아 있고, 저항대 오늘도 이제 올라는 가지만 한 10만 한 11만 원대 초반 요 정도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돌파가 되느냐, 전고점을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요. 공매도 제한 조치가 좀 연장되거나 그러면 충분히
전고점도 한번 돌파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공매도 제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그냥 9월 15일로 딱 돼버리면 다소 상승폭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단기적으로 11만 3천 원대의 돌파 여부를 조금 체크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는 최근에 반등 나왔던 자리죠. 한 9만 원대 정도까지는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유망하지만 다만 이제 시장의 이 하락 또는 시장의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이 주요 변수,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좀 가격적인 부분들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래로는 9만 원 정도, 위로는 11만 3천 원 정도에서의 이런 단기 박스권에서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가는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보유자분들은 항상 이제 이런 성장성의 포인트를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변수, 시장의 변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적인 흔들림은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혹시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래로는 9만원, 위로는 11만 3천원대 사이에서의 이런 박스권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웹사이트가 보여집니다. 여기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주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 국내외에 대한 실시간 시황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미 증시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슈들 계속해서 이렇게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